마포역 근처 맛집 이런 것도 3일 전에 방문자 500명이 이분들 다 밀어내고 들어갔죠. 이렇게 스마트 블록을 노리셔야 되는 거예요. 정해진 키워드를 그대로 쓰면 상위 노출은 절대 안 됩니다. 오늘 영상은 그 이유를 실제 사례를 보여드리면서 낱낱이 해부해드릴 거예요. 맛집 체험단 글을 쓰는데 상위 노출이 너무 어려워요. 저번 영상에 댓글로 버니5939님께서 주신 말씀인데 저도 이런 부분 때문에 수없이 막혔었거든요. 업체에서 정해준 키워드니까 내 잘못은 아니지 않나? 사실 대부분의 블리니 분들은 체험단에서 정해준 키워드를 그대로 쓰고 당연히 노출이 안 됩니다. 그런데 버니님처럼 그 다음을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 영상을 준비했어요. 오늘 영상에서는 실제로 체험단의 키워드들을 같이 하나씩 살펴보면서 어떤 키워드는 왜 안 되는지, 어떤 키워드로 바꿔야 되는지 하나하나 실전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리얼하게 좋은 것만 고르지 않고 그냥 보이는 순서대로 3개만 분석을 해볼게요. 콘텐츠가 망해도 상관없습니다. 실전으로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이번 영상은 블로거분들뿐만 아니라 체험단을 모집하는 사장님들에게도 꼭 필요한 내용이라서 누구나 이해하고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완전 쉽게 설명해볼게요. 체험단은 맛집이든 제품이든 메인 키워드를 정해주죠. 예를 들면 홍대 맛집이나 이자카야 추천 같은 거요. 근데 이렇게 바로 떠오르는 키워드는 너무 경쟁이 치열해서 초보 블로거분들은 상위 노출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두 가지인데, 첫 번째로는 서브 키워드를 활용해서 노출 확률을 높이는 방법, 두 번째로는 반대쪽으로 오히려 더 상위 개념으로 올라가서 거기서 파생되는 스마트 블록 키워드를 노리는 방법입니다. 2025년 현재 기준으로 네이버에서 뭘 검색하면 스마트 블록으로 나오냐, 스마트 블록이 아닌 인기 글로 나오냐가 블로거들에게는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은 체험단 모집 글과 키워드들을 라이브로 같이 보면서 어떤 식으로 키워드를 바꿔야지 내 포스팅을 상위 노출시킬 수 있는지 핵심적인 부분을 알려드릴 건데, 그것보다 먼저 왜 맛집 체험단에서 요청하는 정해진 키워드는 노출이 안 되는지를 이해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여기 핵심은 네이버의 스마트 블록 구조 때문인데요. 스마트 블록이 뭐냐면 네이버가 검색하는 사람들의 의도를 AI로 파악해서 그 검색한 키워드는 아니지만 그것과 관련된 내용들을 블로그로 만들어서 추천해주는 기능입니다. 완전 초보자분들께는 조금 생소할 수 있는데 이 개념을 알아야지 키워드가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옛날에는 뭐 떡볶이 이렇게 검색하면 떡볶이만 쭉 나와서 고인물 블로거들을 이길 수가 없었는데, 지금은 떡볶이라고 검색하면 스마트 블록들로 떡볶이 레시피, 떡볶이 칼로리, 떡볶이 맛집, 짜장 떡볶이, 카레 떡볶이. 이렇게 굉장히 다양하게 나눠서 보여주니까 각 키워드의 상위 노출 경쟁률이 다 다릅니다. 그렇다 보니까 날로 먹을 수 있는 키워드들도 많고요. 세스 고딘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시장에서 가장 많은 사람을 이기려면 가장 적은 사람과 싸워야 한다. 수많은 스마트 블록들 중에서 내가 이길 수 있나를 판단하는 지표는 이미 상위 노출돼 있는 블로그들의 평균 방문자, 그리고 언제 작성한 글인지 발행일을 보셔야 됩니다. 이 부분이 각 블로거들이 발행한 포스팅의 피지컬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에 딱 하나만 추가해서 키워드 연관도를 볼 줄 알아야 되는데, 이 부분에서 싸움이 판가름 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키워드 연관도라는 거는 부평에 있는 초밥집을 검색했을 때 안성재 셰프의 인천 맛집 30곳 추천, 이런 포괄적인 콘텐츠 중에 한 매장으로 짧게 소개되는 것보다 아무 전문성 없는 제가 그 초밥집만 100% 집중해서 리뷰하는 게 네이버에서 검색하는 사람들의 니즈에는 좀 더 적합할 수 있잖아요. 피지컬이 좋더라도 곁다리로 키워드를 걸쳐놓은 거를 피지컬이 안 좋은 제가 100% 그 키워드에 집중한 글을 쓰면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리뷰노트에 올라와 있는 체험단 모집 글들을 보면서 어떤 키워드를 메인 키워드로 설정해놨는지, 그 키워드가 좋은지 안 좋은지, 안 좋다면 어떤 식으로 활용해야 되는지 실제로 같이 보면서 완전히 감을 잡을 수 있게 도와드릴게요. 이거를 이렇게 전부 다 보여주면서 설명하는 콘텐츠는 어디에서도 보기 힘들 겁니다. 리뷰노트에 들어와서 체험단 검색을 누릅니다. 지역을 선택해주고 제가 사는 부평구로 가볼게요. 맛집 블로그 하면은 블로그 체험단을 모집하는 글들이 쭉 나옵니다. 위에서부터 하나씩 볼게요. 사장님이 직접 모집하시는 뭉텅 청천 상곡점이고요. 상곡역 위쪽에 있는 그런 고깃집입니다. 청천동 맛집, 상곡역 맛집, 청천동 고기 맛집. 여기서 체험단 분들이 뭘 할지를 고민을 하고 결정을 하셔야 되는데, 이 두 개는 아마 그대로 사용하시면 안 될 거고, 이 나머지 한 개는 높은 확률로 노출이 안 되실 거예요. 같이 한번 볼게요. 블랙키에 들어가서 청천동 맛집을 검색하면 아마 스마트 블록이 나올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스마트 블록이 나오죠. 그러니까 청천동 맛집이라고 네이버에 검색하면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부평 청천동 맛집이라는 키워드가 먼저 나오는 거예요. 이미 상위 노출돼 있는 사람들의 제목 앞쪽을 보면 부평 청천동 맛집이라고 적혀 있죠. 그러니까 굳이 부평을 넣어준 제목이 상위 노출될 수 있는 겁니다. 여기 스마트 블록 키워드가 부평이라는 게 들어가 있으니까요. 반응 좋은 맛집 후기는 따로 노릴 수가 없어서 요거는 패스하시고, 인천 청천동 맛집, 부평 아니면 인천 둘 중 하나를 넣어줘야 된다는 거죠. 제가 스마트 블록 말씀드릴 때 항상 방문자랑 발행일 보시고 제목 연관도를 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내 방문자가 한 200~300명 된다. 그럼 이거 해보면 하겠죠? 300명, 400명이니까. 인천도 한번 볼게요. 300명, 400명 비슷하죠? 발행일도 100일 전, 21일 전, 그리고 40일 전, 2일 전이라서 이게 좀 더 나아 보이지만 제목까지 한번 봐주셔야 됩니다. 인천 청천동 맛집. 이미 이분들은 이 스마트 블록 개념을 알기 때문에 제목 앞에 이런 것들을 써주시는 거고요. 부평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 두 개는 지금 경쟁률이 비슷해 보이지만 발행일들을 봤을 때 이게 좀 더 가능성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청천동 맛집 키워드를 그대로 쓰면 노출이 안 된다. 앞쪽에 인천이나 부평을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상곡역 맛집 한번 볼게요. 이것도 같은 맥락으로 아마 스마트 블록이 나올 것 같은데, 여기도 반응 좋은 맛집 후기 나오고 TV 속 맛집 후기 나오고 맛집 탐방과 리뷰 나옵니다. 반응 좋은이랑 마찬가지로 이 두 개는 따로 저희가 노릴 수가 없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네이버에서 운영하는 챗GPT인 클로바 있잖아요. 거기다가도 수십 번의 질문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어떻게든 오피셜한 데이터를 뽑아내보려고 엄청난 시간을 들였는데, 그게 유의미한 정보는 얻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딱 뭔가 정답이라는 걸 알려주더라도 한 1, 2주 지나면 그게 또 바뀌어있기 때문에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노리기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요거는 걸리면 땡큐. TV 속 맛집 후기는 정말 우리가 리뷰하는 식당, 포스팅할 때 장소에 넣는 식당이 TV에 나온 이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따로 어떤 작업을 하지 않더라도 자동으로 여기에 올라가게 되고요. 그래서 요거는 지금 적합하진 않다. 청천동 고기 맛집 볼게요. 요거는 당연히 스마트 블록이 안 나오겠죠.
이렇게 나옵니다. 제가 상위 노출 되게 어려울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불덱스에서 키워드 지수를 조회하면 상위 노출되는 사람들이 나오죠. 최적화 블로거들을 밀어낼 수가 없기 때문에 내 블로그가 최적불이다라고 하면 해도 되겠지만 최적불이 아닌 경우에는 상위 노출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요 집 같은 경우에는 가장 간단하게는 청천동 맛집에 있는 스마트 블로그 키워드를 노리면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 여기서 진짜 꿀팁 하나 드리면은 청천동 맛집이라고 검색을 했을 때 나오는 스마트 블로그 키워드랑 청천동 띄어쓰기 맛집이라고 했을 때 나오는 스마트 블록이 다릅니다. 여기 나오고 뒤에는 청천동 CGV 맛집이 나오죠. 그러니까 키워드가 달라졌죠. 아까 어디였지? CGV가 어디 있을까요? 저희가 이 매장을 리뷰할 건 아니니까 한 이 정도 바운더리 내에 CGV가 있는 그런 느낌이라면은 이런 스마트 블로그 노려보시는 것도 괜찮겠죠. 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일단 다음 매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불고기 회관 프리미엄. 여기도 사장님이 직접 체험단을 모집을 하시네요. 부평시장역과 부평역 사이에 위치한 곳입니다. 인천을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거니까 여기서 많이 사람들이 놀고 시장도 많이 유명하고 이 평리단길 끝자락에 위치한 곳입니다. 평리단길 술집, 부평 술집, 부평 맛집. 일단 한번 볼게요. 평리단길 술집. 당연히 이건 뭐 아까처럼 그 불덱스에서 키워드 지수를 검색을 해봐야겠죠. 근데 일단 조금 긍정적인 부분은 제목 연관도가 평리단길 술집, 평리단길 술집, 평리단길 뭐 어디 딴 데 있는 술집, 평리단길 딴 데 있는 술집, 이렇게 연관도가 1, 2위는 붙어있긴 하지만 나머지는 포함된 키워드로 연관도가 높지 않은 글들이 올라와 있죠. 블로그 지수가 최저까지 아니더라도 이런 경우에는 평리단길 술집을 제목 맨 앞쪽으로 빼가지고 짧은 제목을 작성하면 가능성을 확 올려볼 수 있습니다. 근데 검색량 자체가 많지 않아가지고 그런 거보다는 부평술집 같은 데 나오는 스마트 블록을 이용하는 게 훨씬 더 그 가성비가 좋겠죠. 부평술집, 여기는 매장 이름인 것 같고, 부평역 술집 이런 거는 적합하지 않죠. 저희 부평역에서 거리가 좀 있었으니까. 테마의 거리 술집, 여기도 테마의 거리라고 다른 곳이 있는데 거기에 있는 술집이어가지고 패스. 부평 맛집 내려가서 보면 부평 깡시장 맛집, 이런 거는 너무 좋네요. 평리단길 맛집도 너무 좋죠. 이 키워드가 좋다는 게 아니라 지금 저희가 사용하기 너무 좋다는 얘기입니다. 이 평리단길 여기 있고 깡시장 여기 있고, 깡시장은 약간 억지스럽긴 하지만 그래도 평리단길 맛집은 해볼만 하죠. 평리단길 맛집인데 일치된 키워드들이 없죠. 이 1, 2, 3위까지만 상위 노출이 되는데 이분은 메인으로 24시 키워드를 잡으셨네요. 시장 맛집, 평리단길. 방문자가 무 자르듯이 딱 그렇게 되진 않지만 제가 한다고 했을 때는 7, 800 정도? 그러니까 1000에 거의 가까운 방문자를 가지고 있는 블로그다. 그런 상황이라면 한번 해볼만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뭐 억지스러운 걸 떠나서 그냥 상위 노출 시키는 게 목적이다라고 한다면은 이런 깡시장 키워드도 해볼만 하죠. 1년이 넘은 글인데 방문자가 낮은 사람들이 올라가 있으니까 이런 것들은 해볼만 하죠. 근데 요거는 이제 정해주신 키워드에서 기반으로 찾았던 거고, 여기 사장님을 위해서라면은 저희가 노출시켜놔야 되는 키워드는 따로 있습니다. 근데 이번 영상은 블로거 분들 입장에서 체험단을 했을 때 상위 노출시켜서 내가 작성하는 이 포스팅이 헛되지 않게 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요거는 넘어갈게요. 이 진짜 사업 마케팅과는 좀 다른 얘기입니다. 좀 핫한 곳으로 넘어가 볼까요? 어디 있지? 홍대, 마포구 요런데. 프리미엄은 다 뺄게요. 프리미엄 빼고 이런데 가면은 여기는 대행사에서 하네요. 요리 연구가의 연구실. 마포역 쪽에 있는 그런 이제 이자카야 같은 집인 것 같습니다. 닭도리탕 파는 곳인가? 여의도 마포 닭도리탕이 메인 키워드예요. 요리 연구가의 연구실 사장님은 광고 대행사를 끊어야겠죠. 이렇게 검색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요 키워드를 지금 체험단으로 돌리고 있어요. 네이버에서 한번 검색을 해볼까요? 이렇게 해서 요리 연구가 연구실 나오겠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마케팅 대행사 입장에서 생색내기엔 좋지만 아무도 검색하지 않는다. 사람들이 실제로 검색하는 키워드에 우리 매장이 노출돼야지 의미가 있는 거지. 이거 아무것도 아닌 거잖아요. 물론 여의도 마포 닭도리탕이라고 이렇게 키워드를 주면은 여의도 닭도리탕에도 잡히고 여기 상위 노출 돼 있죠. 상위 노출 뭐 한 5개 중에 한 2개 정도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에도 잡히고 마포에도 잡힙니다. 하루에 6명씩은 검색을 하는 건데 요리 연구가 돼 있죠. 체험단을 꽤 부르셨을 것 같은데 계속 요 키워드로 하시면 안 될 거예요. 이미 노출이 돼 있으니까. 굉장히 작은 세부 키워드라서 이미 노출이 돼 있으면은 똑같은 키워드로 부르는 게 아니라 다음 키워드로 넘어가 줘야 됩니다. 어차피 경쟁이 치열한 키워드가 아니잖아요. 이자카야 하루에 200 몇십 명씩 검색을 하는 거잖아요. 이런 걸 노출시켜놔야죠. 스마트 블록이 안 나오는 경우는 최적 블로그가 아니라면 노출시키기가 어렵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장님 입장에서는 이런 키워드는 정말 꿀입니다. 원고를 한 5만 원, 10만 원만 줘도 사람들이 막 줄을 쓰거든요. 마포 이자카야 키워드로 노출시킬 수 있는 최적 블로거들을 부르면 되겠죠. 지금 이렇게 최적 블로거들이 꽉 차 있으니까 그냥 이 정도 지수를 가진 블로거를 5만 원 정도만 줘도 자기가 하겠다는 사람이 굉장히 많으니까 그런 체험단을 한 명 부르시는 게 훨씬 낫습니다. 여기 지금 아무 곳에도 노출이 안 돼 있죠. 대행사가 일을 조금 이상하게 하는 것 같아요. 어쨌든 블로거 입장에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요리 연구가의 연구실. 일단 여기 매장을 한번 좀 볼게요. 저 같은 경우는 정말 상위 노출시키고 싶다, 여기를 막 띄워주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파는 메뉴까지 봅니다. 여기 지역 플러스 메뉴들 검색량이 다 있거든요. 닭도리탕, 파스타 쌈, 너무 신기하지만 이거는 네이버에서 마케팅하기는 힘들겠죠. 검색할 수가 없으니까. 이런 건 인스타 릴스로 하셔야 되는 거고, 닭꼬치, 구워 먹는 치즈, 닭꼬치 검색하는 사람이 있을까? 이런 거는 그냥 지수 낮은 블로그 한 명 정도 불러가지고 노출시켜 놓으면 너무 좋겠죠. 돼 있네요.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150일 전, 260일 전 이런 거 한 명만 포스팅 해놔도 이렇게 오랜 기간 있으니까. 야키토리라고 하나요? 야키인가? 그쵸. 마포 야키토리라고 검색할 정도면은 크게 이상하지 않으면 올 사람들이잖아요. 하루 4명이면 굉장히 큰 거예요. 자꾸 저도 장사하니까 사장님 입장에서 생각을 하게 되는데, 사장님이 보신다면은 요거 상위 노출돼 있는 사람들 블로그 지수 보고 이 지수랑 레벨이 맞는 사람들 불러가지고 한두 명만 체험단 모집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는 뭘 할까? 빠르게 초보자 입장에서 스마트 블로그 안 나오면 패스한다. 최적화 블로그가 아니라면. 마포 맛집, 마포
마포 공동 맛집. 오, 마포 찐 맛집. 딱 봐도 좋아 보인다. 별로 안 좋네요. 그래도 인기글로 나오는 경우에는 가능성이 거의 제로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렇게 스마트 블록이 나오는 경우에는 약간 쟁쟁해 보여도 또 모르는 거거든요. 가끔 이런 거 보잖아요. 방문자 많은 사람들 사이에 이런 게 들어간단 말이죠. 가능성이 제로가 아니다. 역 한번 붙여보고. 마포역 주변 맛집 이런 거 너무 좋죠. 이렇게 많이 안 쓰는 단어들. 430일 전, 439일 전. 방문자가 10,000명인데도 430일 전이면은 해볼만 합니다. 해볼만 합니다. 라고 했지만 이렇게 못 밀어낸 게 있어가지고 좀 민망하긴 한데 어쨌든 해볼만 합니다. 그렇게 크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스마트 블록에서는 연관도 있게 잘 작성해주면 되는데 이 발행일 부분에서 엄청나게 메리트 있는 키워드일 수 있습니다. 어차피 적어주세요라고 한 키워드는 의미 없는 키워드이기 때문에 이걸 제목 뒤쪽으로 빼고 제목을 이렇게 작성하는 거죠. 마포역 주변 맛집. 여의도 마포 닭도리탕 드디어 찾았다? 진짜 미쳤네? 줄을 서는 이유? 뭔가 이렇게 문장을 만들어가지고 이 키워드는 무조건 넣어야지 시험단 사이트에서 통과가 되니까 마포역 주변 맛집, 여의도 마포 닭도리탕 마포가 겹치지만 요걸 그대로 써줘야 되기 때문에 넣어줘야 돼요. 그렇게 해서 문장을 마무리하면은 요 체험단 키워드도 충족을 시키고 상위 노출도 시킬 수 있는 그런 제목을 완성시킬 수 있게 됩니다. 방문자 500명이 이분들 다 밀어내고 들어갔죠. 이렇게 스마트 블록을 노리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역 넣었다가 뺐다가 맛집 갔다가 술집 갔다가 이자카야 갔다가 뭐 왔다 갔다 해보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오는 스마트 블록 중에서 괜찮은 걸로. 그래서 블로거들 입장에서는 체험단 키워드가 여의치 않다면 더 상위어로 올라가서 거기에서 파생된 스마트 블록을 노리자. 그 스마트 블록 키워드를 제목 제일 앞쪽에 넣고 체험단에서 요청하는 키워드는 제목의 제일 뒤쪽으로 빼서 버리는 느낌으로 제목을 완성하시면 됩니다. 광고 대행사가 여기를 망치고 있지만 우리가 이렇게 해주면 또 살아나는 거거든요. 물론 사장님은 모르지만 그래서 제가 이런 것들을 조율해주는 체험단 대행에서 마케팅 대행으로 넘어가는 이 방식의 수익화 모델을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몇 개 봤는데 개선할 만한 여지가 한두 개가 아닙니다. 여기에 나오는 모든 식당들이요. 이렇게 엄청 근사하게 해놓은 것들은 그나마 괜찮거든요. 안 괜찮네요. 이게 뭐야 도대체. 아무튼 그렇습니다. 뭐 보려면 너무 많은데 또 사장님 입장에서 매출을 올리기 위해서 필요한 키워드와 블로거 입장에서 방문자를 올리기 위한 키워드는 다르거든요. 그래서 조금 이게 설명하기가 복잡해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 리뷰노트에서 그냥 아무 지역의 순서대로 3개의 매장을 살펴봤는데 3개의 케이스가 다 달랐습니다. 인천 내에서 지역도 다르고 업종도 다르고 각 키워드마다 상위 노출돼 있는 블로거들의 레벨도 달라서 천편일률적으로 키워드 상위 노출시키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건 불가능하다는 걸 아셨을 거예요. 초보 블로거분들이 포기하시게 되는 경우는 매번 글을 쓸 때마다 어떤 키워드를 써야 되는 거지? 이렇게 제목을 정하면 맞는 건가? 라는 고민을 스스로 시원하게 해결할 수 없고 그런 애매한 상황에서 2시간, 3시간을 투자해서 포스팅했을 때 역시나 상위 노출은 전혀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걸 몇 번 반복하면 당연히 포기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제가 준비한 게 있습니다. 바로 상위 노출 자립 챌린지인데요. 이건 단순한 강의가 아니라 영상에서 다루지 못한 상위 노출 키워드 찾는 디테일한 방법들과 찾은 키워드를 포스팅에 100% 녹여내는 전체 개념을 정리하는 원데이 클래스를 진행할 거고 그 내용을 바탕으로 한 달의 기간 동안 여러분 각자의 블로그 포스팅 소재에 맞춰서 제가 직접 키워드를 무제한으로 첨삭해드리는 자립을 위한 챌린지 프로그램입니다. 제가 강의나 챌린지를 많이 진행을 해봤지만 알려드리는 것과 별개로 스스로 실천하고 행동하셔야지 발전할 수 있는 거잖아요. 잘 따라오신 분들에게만 추가적인 혜택까지 제공이 되니까 이번 일정에 합류하시면 블로그에서 헤매는 시간을 최소한 절반 이하로는 줄이실 수 있을 거예요. 딱 챌린지가 끝났을 때 열심히 실천하고 따라와 주신 분들은 이제 키워드 찾는 게 감이 잡힌다 하는 진짜 실력이 생기도록 돕는 과정이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영상 아래에 고정 댓글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